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습관의 재발견, 지은이 스티븐 기즈, 옮기니 구세희, 발행 비즈니스북스입니다. 사소한 행동으로 위대한 결과를 만드는 작은 습관의 힘. 매년 초, 매월 초, 우리는 지키지도 못할 거창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우리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습관의 재발견은 결심과 포기를 반복하는 이들에게 계획을 이행하는 의지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쓰는 습관 전략의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열정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자기 개발서의 통념을 거부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무조건 실천 가능한 전략, 즉 작은 습관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만성적인 귀차니즘 환자이자 운동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빈약한 몸매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매일 팔굽혀펴기 한 번 하기를 목표로 세웠고 몸짱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변화를 이뤄내면서 작은 습관의 힘에 주목하게 됩니다. 하루에 팔굽혀펴기 한 번은 한심한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것 아닌 팔굽혀펴기 한 번이 지속되면서 가져오는 나비 효과는 실로 엄청났음을 경험하면서 지킬 수 없는 위대한 목표보다 지킬 수 있는 사소한 행동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책은 자신의 나약함을 한탄하며 좌절했던 기억을 잊고 작은 습관 프로젝트로 미래를 바꿀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행동, 큰 결과. 다음 두 가지 사실들에 대해 생각해 보자. 1. 제 아무리 거창한 계획이라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앞으로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하겠다고 당당히 선언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계획은 자신감만 떨어뜨릴 뿐이다. 2. 여러 연구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자기 통제 능력을 만성적으로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간단한 두 가지 사실은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지 알려준다. 욕심은 크고 변화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실행하는 능력은 형편없으면서 스스로 그럴 수 있다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욕구와 능력 사이에 전형적인 불일치다. 생각해 봐야 할 사실이 두 가지 더 있다. 1.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아주 훨씬 낫다. 이건 수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맞는 말이다. 2. 작은 일을 매일매일 실행하는 것은 하루에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얼마나 큰 영향력일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다. 매일 실천하는 작은 일은 평생 동안 지속되는 기본적인 습관으로 자라날 수 있다.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일이다. 모든 변화는 팔굽혀펴기 한 번에서 시작되었다. 한 번의 팔굽혀펴기, 이것을 골든 푸시업이라고 이름 붙일까 하는 생각도 든다. 때는 2012년 12월 28일, 새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겨울이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나 역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았고 별로 이룬 게 없어 낙심하고 있었다. 2013년에는 좀 더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바랐던 건 멋진 몸을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창한 새해 결심 같은 걸 세울 생각은 없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그런 결심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통계적으로도 새해 결심이 성공할 가능성은 8%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기보단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방에 큰 돈을 딸 확률이 차라리 더 높다고 생각했다.
고등학교 이후로는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운동은 습관으로 굳어지지 않았다. 대체로 이런 결과는 자신감을 떨어뜨리기 마련이다. 나 역시 변화하겠다는 의욕은 보통 2주 정도면 감쪽같이 사라졌고 결국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운동을 그만두곤 했다. 때로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포기하기도 했다. 그날도 그저 1월 1일이라는 특별한 날이 오기 전에 단지 뭔가 하고 싶었던 나는 그 자리에서 30분 정도 운동을 하기로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고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세상에 30분이라니. 의욕이 도통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의욕이 필요할 때마다 쓰는 주문을 외기 시작했다. 그러지 말고 힘내, 스티븐. 진정한 승자는 남보다 더 노력하는 법이야. 빠른 박자의 음악도 들어보고 해변에서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 나를 상상해 보는 등 좋다는 방법이란 방법은 죄다 동원했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 체력은 엉망이었고 나 자신이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인간인 것만 같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30분짜리 운동이 마치 에베레스트 산처럼 넘기 불가능한 장벽같이 보였다.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나 자신이 정말 실패자처럼 느껴졌다. 아니, 실제로도 그랬다. 내가 겁을 냈던 건 30분이라는 시간도 그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노력도 아니었다. 사실 나를 짓눌렀던 것은 원하는 몸매를 갖게 되기까지 필요한 총 운동량이었다. 출발 지점에서부터 결승점까지의 어마어마한 거리. 1년은 좋게 해야만 하는 엄청난 운동량이 내 어깨를 내리눌렀다. 뭔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두려움과 좌절감, 그리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맞게 될 죄책감이 느껴졌던 것이다. 더도 덜도 말고 딱 한 번만 하기. 그런데 그 일이 있기 몇 달 전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다룬 마이클 미칼코의 창의적 자유인이라는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떠올랐다. 미칼코가 이야기하는 창의적 사고 기법 중에 관념의 가면이라는 것이 있다. 먼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에 정반대되는 이미지를 떠올린 다음 거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하늘을 찌르는 듯 높은 마천루를 지어야 한다면 반대로 지하 깊숙이 내려가는 구조물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원래의 목표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다양한 가능성의 한계를 알아봄으로써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기자 문득 이 기법이 떠올랐고 그래서 나는 30분짜리 운동에 정반대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우선은 쉽게 생각해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일을 떠올렸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30분씩이나 운동을 한다는 게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로 느껴진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그렇다면 운동의 양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 또 다른 반대 개념을 만들 수 있을 터였다. 30분이라는 제법 긴 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게 운동하는 대신 팔굽혀펴기를 딱 한 번만 한다면 어떨까? 더 해야 할 의무 같은 것은 없다. 그저 딱 한 번만이다. 그것이야말로 에베레스트 산 같은 운동의 진정한 반대 개념이었다. 이 아이디어에 절로 웃음이 났다. 그랬다. 실제로 난 픽 하고 실소를 터뜨렸다. 어쩌면 이렇게 한심할 수가. 팔굽혀펴기 한 번으로 무슨 효과가 있담? 그보단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고. 하지만 원래의 야심찬 계획으로 돌아갈 때마다 실패하지 않았던가. 고작 30분 운동하는 것도 질리도록 실패했으니 이제는 믿져야 본전이었다. 까짓것 팔굽혀펴기 딱 한 번만 하자.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엎드려 팔을 한 번 굽혔다 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팔굽혀펴기 자세를 취했을 때 나는 그것이 실제 30분짜리 운동의 첫 동작과 정확히 똑같은 자세라는 걸 깨달았다.
어쨌거나 나는 계획대로 팔굽혀펴기를 한 번 했다. 어깨에서 우두둑하는 소리가 났고 팔꿈치에는 윤활유라도 칠해야 할 것 같았다. 마치 내 피부 및 근육들이 24년이라는 길고 긴 잠에서 깨어나는 것만 같았다. 그래도 이왕 자세를 취한 김에 몇 번을 더 했다. 동작 하나하나가 나의 녹슨 근육을 채찍질했고 안 하겠다고 버티는 뇌를 괴롭혔다. 손을 털고 일어서면서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100배 낫지 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한 가지 말해둘 게 있다. 그 시점에서도 여전히 나는 운동을 집어치우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문득 턱걸이도 딱 한 개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단념하기에는 너무 쉬운 일처럼 보였다. 그래서 방문 몰딩에 툭 튀어나온 부분을 잡고 매달린 다음 턱걸이 한 개를 했다. 왠지 그냥 내려오기 아쉬워 매달린 김에 몇 개를 더 했다. 흥미롭군. 힘들긴 해. 하지만 생각한 것보단 나은데? 잔뜩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더 하고 싶은 의욕은 분명 높아졌지만 애초에 내 체력이 형편없었기에 아직도 마음속으로는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끓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전략을 나 자신에게 주입했다. 즉,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운동을 이어가는데 꼭 필요한 만큼만 목표를 추가했다. 한 차례 팔굽혀펴기를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좋아, 한 번 더. 좋아, 두 번 더. 자,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더 잘게 나눈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조금만 더 하자고 스스로를 달래며 작은 목표를 하나씩 달성했다. 목표가 얼마나 낮든 간에 일단은 달성하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일이었다. 그렇게 운동이 끝나자 20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었다. 뿌듯했다. 평소에 이 시점이라면 10분짜리 복근 운동이 끝났을 즈음이었다. 하지만 복근 운동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자마자 내 머릿속은 또다시 들끓었다. 마치 비디오 게임에서 지나가는 표적을 쏘아 맞추는 것처럼 내 정신은 복근 운동이란 생각을 사정없이 쏘아 떨어뜨렸다. 그만하면 됐잖아. 이 정도면 오늘은 충분하니까 괜한 짓 하지 마. 그래서 난 어떻게 했을까? 일단은 바닥에 매트를 깔기로 했다. 그 정도는 내 머리도 순순히 받아들였다. 다음에는 복근 운동 비디오를 가져오기로 했다. 여기까지도 내 머리는 받아들였다. 그 다음에는 재생 버튼을 누르기로 했다. 10분 뒤 복부가 활활 타오르는 듯한 짜릿한 느낌이 내 몸을 자극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하기까지의 전 과정이 각각의 개별적인 결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중 어떤 시점에서도 나는 10분짜리 복근 프로그램을 끝까지 마쳐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끼지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절대 끝마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한 번의 팔굽혀펴기를 불가능할 것만 같던 30분짜리 운동으로 발전시킨 역사적인 날이 저물었다. 다음 날 나는 팔굽혀펴기 1회 도전이라는 글을 써서 블로그에 올렸다. 이 글은 지금까지도 내 블로그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글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글 덕분에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워하는 메시지를 보내곤 한다. 새해가 되어 1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나는 계속해서 하루에 팔굽혀펴기 한 번 하기라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보통은 2번 이상 했다. 하루는 자려고 침대에 누운 뒤에야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래서 재빨리 누운 자세에서 몸을 뒤집어 그대로 침대 위에서 팔굽혀펴기를 한 번 했다. 잠들기 바로 직전에 그날의 약속을 지켰다는 생각에 절로 웃음이 났다. 바보 같은 일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하루의 목표를 달성하고 꾸준히 목표 달성 기록을 이어간다는 건 정말이지 기분 좋은 일이었다. 훗날 나는 이것이 나의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내가 알게 된 것은 2가지였다. 첫째, 하루에 팔굽혀펴기 겨우 몇 번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다. 더 건강해지고 근육이 훨씬 잘 잡힌 느낌이 들었다. 둘째,
운동이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게 약해 빠진 목표라 할지라도 나는 매일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규칙적인 운동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있었다. 작은 습관이 만들어내는 변화, 사소한 행동, 위대한 결과. 작은 습관의 시스템을 이루는 토대는 한심할 정도로 작은 걸음에 있다. 작은 걸음이라는 개념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이것이 어떻게, 왜 성과를 가져다 주는지는 아직 제대로 분석된 바가 없다. 물론 작은 걸음이라는 표현은 상대적이다. 어떤 이에게는 작은 걸음인 것도 다른 이에게는 엄청난 도약일 수 있다. 그래서 한심할 정도로 작은이라는 표현이 작은 습관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준다. 어떤 행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동과 비교해 한심하게 들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작은 습관 시스템은 적용이 쉽고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바꿔준다는데 강점이 있다. 여기에는 선순환 고리가 내재되어 있다. 즉, 쉽기 때문에 계속 실천하게 되고 작은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질수록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 하게 된다. 또한 작은 습관 시스템은 자기 효능감을 자연스럽게 높여주며 사소한 행동을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한마디로 정교하면서도 영리하게 사람을 뒷받침해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시스템인 것이다. 작은 습관 전략은 약간의 의지력을 이용해 강제로 이를 따르게 만드는 방식을 쓴다. 팔굽혀펴기를 한 번 하거나 아이디어를 2가지 정도 떠올리는 데는 많은 의지력이 필요치 않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습관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큰 성과를 가져다 준다. 일단 작은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추가로 더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런 긍정적인 행동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작하는데 심적인 거부감이 별로 들지 않는다. 2번째 장점은 이 작은 행동이 정해진 일과가 된다는 점이다. 목표를 초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행동을 꾸준히 하는 것 자체는 곧 작은 습관이 되기 시작한다. 거기서부터 추가로 더 하게 되고 이렇게 굳어지는 습관은 점점 더 커지고 확대된다. 3번째 장점은 꾸준한 성공이다. 가령 금융 시스템 같은 것은 너무 덩치가 커서 많은 사람들이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지만 작은 습관 시스템은 너무나도 사소하고 한심해서 도리어 실패하기가 더 힘들다. 그러다 보니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때 우리가 흔히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무력감 같은 것들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작은 습관은 사실상 매일의 성공이 보장되는 몇 안 되는 자기개발 전략 중 하나다. 강력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목표 달성이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전략은 나를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강한 의지의 사나이로 만들었다. 이것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무엇도 나를 움직이지 못했는데 말이다. 작은 습관은 당신의 컴포트 존을 넓힌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컴포트 존이 있다. 이것을 커다란 원이라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이 원 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목표 중 일부는 그 원 밖에 있다. 원 밖에는 건강하고 지금보다 몸무게가 덜 나가는 당신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당신이 직접 쓴 책이 있을 수도 있고 읽고 싶은 책들이 있을 수도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덜 하는 행복한 당신,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몸에 좋은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당신 등 각자가 원하는 모습에 따라 더욱 발전된 당신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당신의 컴포트 존 밖에 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 있다. 일단 뛰어들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이든 하자는 식의 전략을 써보는 것이다. 이는 컴포트 존을 훌쩍 벗어나는 곳까지 냅다 달려간 뒤
어떻게든 거기 붙어 있으려고 아등바등 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이때 뇌 속 잠재의식을 관장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 흥미로운걸?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변화는 정말 불편해. 그래서 동기나 의지력이 더 이상 당신을 지탱해 주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거의 자동적으로 컴포트 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작은 습관 전략은 마치 그 원의 가장 자리를 따라 천천히 걷다가 경계 바깥으로 한 발짝씩 내디뎌 보는 것과 같다. 조금 불편한 영역에 있긴 하지만 그리 많이 나가지는 않았다. 언제든 한 발짝만 돌아오면 본래의 컴포트 존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안다. 그리고 처음 몇 번은 정말 한 발짝씩 나갔다가 곧장 도로 원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다 계속해서 원 밖으로 걸음을 떼면 당신의 잠재의식이 점차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당신의 원은 점점 커지게 된다. 이런 영역 확장은 앞서 이야기한 냅다 달려나가기 전략과 달라서 당신의 컴포트존 경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다. 그것이 작은 습관이 부리는 마법이다. 또한 나는 당신이 첫 한 발짝을 뗀 뒤 계속해서 그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길 바라지만 설사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결국에 당신은 그 첫 발짝을 시작으로 새로운 습관을 들이게 되는 편안한 과정을 걷게 될 것이다. 이는 당신이 이후 더 많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최고의 디딤돌이 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가장 쉽게 정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하루에 한 번 하는 것이다. 이 작은 시작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그로 인해 당신은 팔굽혀펴기를 한 번 하는데 편안함을 느낄 뿐 아니라 팔굽혀펴기라는 행위와 이를 매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앞으로 횟수를 늘려가는 것도 식은 죽 먹기다. 정말이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 최소 몇 번은 목표한 횟수 이상을 추가로 하게 되어 있다. 물리학 법칙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뉴턴 제1법칙을 살펴보자. 1. 멈춰있는 물체는 외부에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멈춰 있다. 2. 움직이는 물체는 외부에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움직인다. 연관성을 알겠는가? 일단 첫 걸음만 떼면 당신은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물체가 된다. 당신도 나처럼 그리고 뉴턴의 법칙처럼 일단 시작만 하면 꾸준히 하는 것만큼이나 중간에 멈추는 것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게다가 자신이 뭔가 행동하고 있음을 지켜보는 것만큼 동기와 의욕이 샘솟는 일도 없다. 이런 효과들이 합쳐지면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진다. 새로운 작은 걸음 플러스 원하는 행동은 더 나아갈 확률의 증대. 거부감의 장벽을 넘어서는 작은 도약.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흔하게 느끼는 거부감의 두 가지 유형, 즉 정신적 거부감과 신체적 거부감을 다룰 것이다. 우리는 동기만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부감을 극복할 수 없다. 동기는 가끔씩 쓸 수 있는 해결책에 불과하다. 동기를 잘 설명해주는 슬로건이 있다면 아마 코미디 영화 앵커맨에 나온 다음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대사일 것이다. 100% 중 60%는 100% 효과가 있지. 하지만 문제는 동기뿐만이 아니다. 의지력도 계획성 없이 써버리면 똑같이 효과가 떨어진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똑똑하게 관리해야 하듯이 자기 개발의 열쇠는 의지력을 똑똑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 우리는 매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스포츠 스타 선수들이 순식간에 알거지 신세로 전락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한다. 반면에 적은 월급을 받으며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현명하게 돈을 관리해서 억대 부자가 되는 모습도 보곤 한다. 습관을 형성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행동 전략을 미리 수립하지 않으면 효과도 없는 의지력과 동기 전략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만다.
지금부터는 작은 습관이 어떻게 정신적, 신체적 장벽을 극복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대부분 운동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감안해 여기서는 운동과 관련된 작은 습관을 들이는 과정을 예로 들었다. 시나리오 1. 운동할 기운은 있지만 하고 싶지 않다. 정신적 장애물. 동기부여 전략은 다루지 않을 것이므로 여기서는 의지력만을 이야기하겠다. 하지만 정해놓은 긴 시간 동안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대신 팔굽혀펴기 한 번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스스로 말해야 한다. 이것은 필수다. 이 시나리오에서 당신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큰일도 아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하고 나면 대체로 더 하고 싶은 동기가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 시나리오에서 당신은 지금 당장 운동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는 운동을 꾸준히 하며 살기를 원한다. 지금 당장의 기분과 삶의 가치관이 다른 데서 오는 갈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목표한 대로 팔굽혀펴기를 한 번 한다면 때때로 운동을 하며 살고 싶다는 전반적인 가치관에서 긍정적 자극을 받을 것이고 이를 통해 당신이 이전에 느꼈던 망설임을 없앨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저 내가 처음 했던 팔굽혀펴기 1회에 도전해서 그랬듯이 운동 중간에 아주 작은 목표를 몇 가지 더 세우면 된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달래가며 운동을 하다 보면 당신의 정신은 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차차 그에 적응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장기적인 건강이라는 목표에 점점 더 다가가고 싶어질 것이다. 앞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의 어려움에 대한 과대평가가 의지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한심할 정도로 작게 시작하면, 즉 작은 습관으로 시작하면 이 과대평가된 어려움과 의지력 비용이 대폭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첫걸음을 내디디면 뇌는 무척 괴로울 거야 라는 선입견 가득하고 나태한 생각 대신 정해진 운동량을 모두 채웠을 때 정확히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 계산하게 될 수밖에 없다. 운동을 마친 후 혹은 새로운 경험을 시도한 뒤에 썩 나쁘지 않은데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런 현상에 익숙해진 것이다. 그러면 작게 시작했는데도 의지력이 모자라서 지쳐 쓰러져 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야말로 변화 전략 코치들이 가장 만나고 싶지 않아 하는 상황이다. 아무리 쥐어짜도 에너지라고는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히려 심한 두통이 생기면? 작은 습관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에 만병통치약이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실천을 위한 최고의 전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느 상황에서든 효과가 있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작은 습관이다. 시나리오 2. 너무 피곤해서 운동을 못하겠다. 신체적 장애물. 피곤해지는 것을 우리는 신체적 장애물로 여기지만 이는 동시에 정신적 장애물도 될 수 있다. 기운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의욕이 전혀 없다는 뜻도 되기 때문이다. 나 역시 작은 습관을 통해 이와 똑같은 시나리오를 무수히 많이 극복했다. 예를 들면 나는 이 책의 내용 중 5쪽 이상을 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 썼다. 두통이 오면 단순히 머리만 아프고 끝날까? 그렇지 않다. 나 같은 경우에는 피곤하기도 했지만 그저 자고만 싶었다. 글을 쓰겠다는 의욕은 전혀 없었고 기운도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하루의 목표인 2-3줄은 어떻게든 쓰고 말았다. 여러 면에서 볼 때 팔굽혀펴기를 한 번만 하는 것은 오히려 한 번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생각해보자. 팔굽혀펴기 한 번이라는 자신을 향한 도전은 너무나도 쉬운 나머지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된다. 지금 기운이라고는 하나도 없지만 힘내.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정말 한심할 정도로 쉬운 작은 습관의 요구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자기 자신에게 계속 상기시켜야 한다. 내가 두통에 시달리면서도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작게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처음 내 기분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예전에는 극심한 두통이라는 정말 좋은 핑계가 있는 상황에서 글을 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여느 때 같았으면 그쯤에서 고민을 그만두고 나중에 꼭 하겠다라고 미루고 말았을 것이다. 포기하기에 정말 완벽한 조건 아닌가? 머리가 아프고 밤이 늦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피곤한 상태다. 그 순간에는 방 안의 아늑한 침대가 나를 향해 달콤한 유혹의 말을 건네는 것 같았다. 네가 잠든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 스티븐? 침대가 섹시한 목소리로 날 불렀다. 동태눈처럼 흐려진 내 눈동자는 군침을 흘리면서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을 바라보았다. 금방 갈게, 자기야. 나는 나도 모르게 대답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목표로 했던 작은 습관은 너무나도 쉬웠기에 1분만 시간을 내서 후다닥 끝내고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후 벌어진 일은 놀라웠다. 난 2-3줄이 아닌 2장을 쓰고야 말았다.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작은 습관이라는 이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또다시 깨닫게 되었다. 작은 습관을 적용하면 자신이 마치 질주하는 급행열차, 누구도 감히 멈출 수 없을 정도로 폭주하는 열차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왜 작은 습관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습관을 심어줄 수 있는 훌륭한 전략이라고 말하는지 알겠는가? 도저히 목표를 실천할 만한 상황이 아닐 때에도 의지력이 정말로 형편없는 나 같은 사람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전략이다. 또한 이 전략은 내 경험뿐 아니라 의지력에 과하게 기반을 두고 있다. 작은 습관은 최소한의 의지력을 발휘해 최대한의 가속도를 얻도록 만들어져 있다. 정말이지 완벽한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작은 습관은 그 누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당신은 바쁘게 사는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에 파묻혀 도무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기분을 자주 느끼는가? 당신의 삶에 적용할 전략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그것이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신의 삶에 잘 들어맞느냐다. 습관을 다루는 많은 책들이 한 번에 한 가지 습관을 기르는 데 집중하라고 권한다. 물론 옳은 말이다. 제한된 우리의 의지력은 한 번에 많은 습관을 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체 누가 오직 한 분야에만 6개월씩 투자하면서 그 외 다른 분야는 깡그리 무시하고 싶겠는가? 습관은 무척 중요하다. 그래서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몸매를 가꾸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은데 글쓰기에만 집중하기도 벅 답답한 일일 것이다. 현재 초점을 맞춰야 할 분야와 그와 똑같이 개발하고 싶은 다른 분야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집중력을 잃고 탈선하기 쉽다. 이 부분은 그동안 해결책이라곤 존재하지 않았던, 거의 무시당하기만 했던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이젠 다르다. 작은 습관은 너무나 사소하고 의지력도 거의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가지 습관을 기를 수 있다. 그렇다.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여러 가지 작은 습관을 성공시킬 수 있다. 이 작은 습관을 하루의 기초가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보자.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모두 합쳐봐야 단 몇 분이면 끝날 일들이다. 그 일을 마친 다음에는 무엇이든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된다. 목표를 초과 달성하든 다른 일을 하든 그것은 상관없다. 작은 습관은 매우 유동적이어서 현재 당신의 삶의 방식에 무리 없이 맞춰 끼워 넣을 수 있다. 비유하자면 이미 용접되어 굳게 닫힌 문을 뜯어 열 수 있는 지렛대나 마찬가지다. 아주 작은 힘을 들여 당신의 삶에서 아주 크고 멋진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습관의 재발견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2014년 우리나라에서 초판 발행되었는데요. 습관을 들이는 자기 개발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로 사랑받고 있는 책입니다. 이제 2021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에게 2021년은 어떤 한 해였나요? 그리고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 원하는 일,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떤 계획들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책 속의 저자의 인용에 따르면 새해 목표를 이룰 확률은 아쉽게도 8% 정도라고 하는데요. 저자는 그만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에 대해 과대평가한 상태로 계획을 세우고 커다란 목표에 실행을 이어나가지 못하다가 결국 해내지 못했다는 좌절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패턴은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사람들의 동기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이 틀린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해 목표를 세울 때에도 하루에 운동 30분 하기,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처럼 심리적 저항이 느껴지는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저자는 그러지 말고 하루에 팔굽혀펴기 한 번처럼 정말 작고도 작아서 한심하게 느껴지는 목표를 세워 매일 실천해 나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루에 한 번 팔굽혀펴기, 하루에 두세 줄 글쓰기처럼 작은 목표를 세워 매일 실행하다 보면 목표보다는 더 많이 하는 날이 많아지고 점차 작은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 둘 또는 그 이상의 분야로 늘려가는 일도 가능해지며 점차 나도 해내고 있다는 자신감이 성장하게 되고 어느새 하루에 1시간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는 내면의 근력을 가질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하나의 작은 습관을 들이는 것으로 시작해 심리적, 신체적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저자는 강조합니다. 어떤 분야든 어떤 계획이든 새해 계획은 이 작디 작은 목표를 세워 실행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하루에 스쿼트 1번 하기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작은 행동, 큰 결과. 다음 2가지 사실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1. 제 아무리 거창한 계획이라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앞으로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하겠다고 당당히 선언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계획은 자신감만 떨어뜨릴 뿐이다. 2. 여러 연구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자기 통제 능력을 만성적으로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간단한 2가지 사실은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지 알려준다. 욕심은 크고 변화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실행하는 능력은 형편없으면서 스스로 그럴 수 있다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욕구와 능력 사이에 전형적인 불일치다. 생각해 봐야 할 사실이 2가지 더 있다. 1.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아주 훨씬 낫다. 이건 수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맞는 말이다. 2. 작은 일을 매일매일 실행하는 것은 하루에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얼마나 큰 영향력일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다. 매일 실천하는 작은 일은 평생 동안 지속되는 기본적인 습관으로 자라날 수 있다.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일이다. 모든 변화는 팔굽혀펴기 1번에서 시작되었다. 한 번의 팔굽혀펴기, 이것을 골든 푸시업이라고 이름 붙일까 하는 생각도 든다. 때는 2012년 12월 28일,
새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겨울이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나 역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았고 별로 이룬 게 없어 낙심하고 있었다. 2013년에는 좀 더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바랐던 건 멋진 몸을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창한 새해 결심 같은 걸 세울 생각은 없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그런 결심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통계적으로도 새해 결심이 성공할 가능성은 8%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기보단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방에 큰 돈을 딸 확률이 차라리 더 높다고 생각했다. 고등학교 이후로는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운동은 습관으로 굳어지지 않았다. 대체로 이런 결과는 자신감을 떨어뜨리기 마련이다. 나 역시 변화하겠다는 의욕은 보통 2주 정도면 감쪽같이 사라졌고 결국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운동을 그만두곤 했다. 때로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포기하기도 했다. 그날도 그저 1월 1일이라는 특별한 날이 오기 전에 단지 뭔가 하고 싶었던 나는 그 자리에서 30분 정도 운동을 하기로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고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세상에 30분이라니. 의욕이 도통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의욕이 필요할 때마다 쓰는 주문을 외기 시작했다. 그러지 말고 힘내, 스티븐. 진정한 승자는 남보다 더 노력하는 법이야. 빠른 박자의 음악도 들어보고 해변에서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 나를 상상해보는 등 좋다는 방법이란 방법은 죄다 동원했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 체력은 엉망이었고 나 자신이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인간인 것만 같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30분짜리 운동이 마치 에베레스트 산처럼 넘기 불가능한 장벽같이 보였다.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나 자신이 정말 실패자처럼 느껴졌다. 아니, 실제로도 그랬다. 내가 겁을 냈던 건 30분이라는 시간도 그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노력도 아니었다. 사실 나를 짓눌렀던 것은 원하는 몸매를 갖게 되기까지 필요한 총 운동량이었다. 출발 지점에서부터 결승점까지의 어마어마한 거리. 1년은 좋게 해야만 하는 엄청난 운동량이 내 어깨를 내리눌렀다. 뭔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두려움과 좌절감, 그리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맞게 될 죄책감이 느껴졌던 것이다. 더도 덜도 말고 딱 한 번만 하기. 그런데 그 일이 있기 몇 달 전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다룬 마이클 미칼코의 창의적 자유인이라는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떠올랐다. 미칼코가 이야기하는 창의적 사고 기법 중에 관념의 가면이라는 것이 있다. 먼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에 정반대되는 이미지를 떠올린 다음 거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하늘을 찌르는 듯 높은 마천루를 지어야 한다면 반대로 지하 깊숙이 내려가는 구조물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원래의 목표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다양한 가능성의 한계를 알아봄으로써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기자 문득 이 기법이 떠올랐고 그래서 나는 30분짜리 운동에 정반대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우선은 쉽게 생각해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일을 떠올렸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30분씩이나 운동을 한다는 게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로 느껴진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그렇다면 운동의 양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 또 다른 반대 개념을 만들 수 있을 터였다. 30분이라는 제법 긴 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게 운동하는 대신 팔굽혀펴기를 딱 한 번만 한다면 어떨까? 더 해야 할 의무 같은 것은 없다. 그저 딱 한 번만이다. 그것이야말로 에베레스트 산 같은 운동의 진정한 반대 개념이었다. 이 아이디어에 절로 웃음이 났다. 그랬다. 실제로 난
픽 하고 실소를 터뜨렸다. 어쩌면 이렇게 한심할 수가. 팔굽혀펴기 한 번으로 무슨 효과가 있담? 그보단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고. 하지만 원래의 야심찬 계획으로 돌아갈 때마다 실패하지 않았던가. 고작 30분 운동하는 것도 질리도록 실패했으니 이제는 믿져야 본전이었다. 까짓것 팔굽혀펴기 딱 한 번만 하자.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엎드려 팔을 한 번 굽혔다 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팔굽혀펴기 자세를 취했을 때 나는 그것이 실제 30분짜리 운동의 첫 동작과 정확히 똑같은 자세라는 걸 깨달았다. 어쨌거나 나는 계획대로 팔굽혀펴기를 한 번 했다. 어깨에서 우두둑하는 소리가 났고 팔꿈치에는 윤활유라도 칠해야 할 것 같았다. 마치 내 피부 및 근육들이 24년이라는 길고 긴 잠에서 깨어나는 것만 같았다. 그래도 이왕 자세를 취한 김에 몇 번을 더 했다. 동작 하나하나가 나의 녹슨 근육을 채찍질했고 안 하겠다고 버티는 뇌를 괴롭혔다. 손을 털고 일어서면서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100배 낫지 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한 가지 말해둘 게 있다. 그 시점에서도 여전히 나는 운동을 집어치우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문득 턱걸이도 딱 한 개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단념하기에는 너무 쉬운 일처럼 보였다. 그래서 방문 몰딩에 툭 튀어나온 부분을 잡고 매달린 다음 턱걸이 한 개를 했다. 왠지 그냥 내려오기 아쉬워 매달린 김에 몇 개를 더 했다. 흥미롭군. 힘들긴 해. 하지만 생각한 것보단 나은데? 잔뜩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더 하고 싶은 의욕은 분명 높아졌지만 애초에 내 체력이 형편없었기에 아직도 마음속으로는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끓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전략을 나 자신에게 주입했다. 즉,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운동을 이어가는데 꼭 필요한 만큼만 목표를 추가했다. 한 차례 팔굽혀펴기를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좋아, 한 번 더. 좋아, 두 번 더. 자,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더 잘게 나눈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조금만 더 하자고 스스로를 달래며 작은 목표를 하나씩 달성했다. 목표가 얼마나 낮든 간에 일단은 달성하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일이었다. 그렇게 운동이 끝나자 20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었다. 뿌듯했다. 평소에 이 시점이라면 10분짜리 복근 운동이 끝났을 즈음이었다. 하지만 복근 운동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자마자 내 머릿속은 또다시 들끓었다. 마치 비디오 게임에서 지나가는 표적을 쏘아 맞추는 것처럼 내 정신은 복근 운동이란 생각을 사정없이 쏘아 떨어뜨렸다. 그만하면 됐잖아. 이 정도면 오늘은 충분하니까 괜한 짓 하지 마. 그래서 난 어떻게 했을까? 일단은 바닥에 매트를 깔기로 했다. 그 정도는 내 머리도 순순히 받아들였다. 다음에는 복근 운동 비디오를 가져오기로 했다. 여기까지도 내 머리는 받아들였다. 그 다음에는 재생 버튼을 누르기로 했다. 10분 뒤 복부가 활활 타오르는 듯한 짜릿한 느낌이 내 몸을 자극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하기까지의 전 과정이 각각의 개별적인 결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중 어떤 시점에서도 나는 10분짜리 복근 프로그램을 끝까지 마쳐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끼지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절대 끝마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한 번의 팔굽혀펴기를 불가능할 것만 같던 30분짜리 운동으로 발전시킨 역사적인 날이 저물었다. 다음 날 나는 팔굽혀펴기 1회 도전이라는 글을 써서 블로그에 올렸다. 이 글은 지금까지도 내 블로그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글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글 덕분에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워하는 메시지를 보내곤 한다. 새해가 되어 1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나는 계속해서 하루에 팔굽혀펴기 한 번 하기라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보통은 2번 이상 했다. 하루는 자려고 침대에 누운 뒤에야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래서 재빨리 누운 자세에서 몸을 뒤집어 그대로 침대 위에서 팔굽혀펴기를 한 번 했다. 잠들기 바로 직전에 그날의 약속을 지켰다는 생각에 절로 웃음이 났다. 바보 같은 일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하루의 목표를 달성하고 꾸준히 목표 달성 기록을 이어간다는 건 정말이지 기분 좋은 일이었다. 훗날 나는 이것이 나의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내가 알게 된 것은 두 가지였다. 첫째, 하루에 팔굽혀펴기 겨우 몇 번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다. 더 건강해지고 근육이 훨씬 잘 잡힌 느낌이 들었다. 둘째, 운동이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게 약해 빠진 목표라 할지라도 나는 매일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규칙적인 운동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있었다. 작은 습관이 만들어내는 변화, 사소한 행동, 위대한 결과. 작은 습관의 시스템을 이루는 토대는 한심할 정도로 작은 걸음에 있다. 작은 걸음이라는 개념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이것이 어떻게, 왜 성과를 가져다 주는지는 아직 제대로 분석된 바가 없다. 물론 작은 걸음이라는 표현은 상대적이다. 어떤 이에게는 작은 걸음인 것도 다른 이에게는 엄청난 도약일 수 있다. 그래서 한심할 정도로 작은이라는 표현이 작은 습관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준다. 어떤 행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동과 비교해 한심하게 들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작은 습관 시스템은 적용이 쉽고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바꿔준다는 데 강점이 있다. 여기에는 선순환 고리가 내재되어 있다. 즉, 쉽기 때문에 계속 실천하게 되고 작은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질수록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 하게 된다. 또한 작은 습관 시스템은 자기 효능감을 자연스럽게 높여주며 사소한 행동을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한마디로 정교하면서도 영리하게 사람을 뒷받침해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시스템인 것이다. 작은 습관 전략은 약간의 의지력을 이용해 강제로 이를 따르게 만드는 방식을 쓴다. 팔굽혀펴기를 한 번 하거나 아이디어를 2가지 정도 떠올리는 데는 많은 의지력이 필요치 않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습관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큰 성과를 가져다 준다. 일단 작은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추가로 더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런 긍정적인 행동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작하는데 심적인 거부감이 별로 들지 않는다. 두 번째 장점은 이 작은 행동이 정해진 일과가 된다는 점이다. 목표를 초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행동을 꾸준히 하는 것 자체는 곧 작은 습관이 되기 시작한다. 거기서부터 추가로 더 하게 되고 이렇게 굳어지는 습관은 점점 더 커지고 확대된다. 세 번째 장점은 꾸준한 성공이다. 가령 금융 시스템 같은 것은 너무 덩치가 커서 많은 사람들이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지만 작은 습관 시스템은 너무나도 사소하고 한심해서 도리어 실패하기가 더 힘들다. 그러다 보니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때 우리가 흔히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무력감 같은 것들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작은 습관은 사실상 매일의 성공이 보장되는 몇 안 되는 자기개발 전략 중 하나다. 강력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목표 달성이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전략은 나를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강한 의지의 사나이로 만들었다. 이것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무엇도 나를 움직이지 못했는데 말이다. 작은 습관은 당신의 컴포트 존을 넓힌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컴포트 존이 있다. 이것을 커다란 원이라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이 원 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목표 중 일부는 그 원 밖에 있다. 원 밖에는 건강하고 지금보다 몸무게가 덜 나가는 당신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당신이 직접 쓴 책이 있을 수도 있고 읽고 싶은 책들이 있을 수도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덜 하는 행복한 당신,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몸에 좋은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당신 등 각자가 원하는 모습에 따라 더욱 발전된 당신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당신의 컴포트 존 밖에 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 있다. 일단 뛰어들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이든 하자는 식의 전략을 써보는 것이다. 이는 컴포트 존을 훌쩍 벗어나는 곳까지 냅다 달려간 뒤 어떻게든 거기 붙어 있으려고 아등바등 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이때 뇌 속 잠재의식을 관장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 흥미로운걸?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변화는 정말 불편해. 그래서 동기나 의지력이 더 이상 당신을 지탱해 주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거의 자동적으로 컴포트 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작은 습관 전략은 마치 그 원의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걷다가 경계 바깥으로 한 발짝씩 내디뎌 보는 것과 같다. 조금 불편한 영역에 있긴 하지만 그리 많이 나가지는 않았다. 언제든 한 발짝만 돌아오면 본래의 컴포트 존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안다. 그리고 처음 몇 번은 정말 한 발짝씩 나갔다가 곧장 도로 원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다 계속해서 원 밖으로 걸음을 떼면 당신의 잠재의식이 점차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당신의 원은 점점 커지게 된다. 이런 영역 확장은 앞서 이야기한 냅다 달려나가기 전략과 달라서 당신의 컴포트 존 경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다. 그것이 작은 습관이 부리는 마법이다. 또한 나는 당신이 첫 한 발짝을 뗀 뒤 계속해서 그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길 바라지만 설사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결국에 당신은 그 첫 발짝을 시작으로 새로운 습관을 들이게 되는 편안한 과정을 걷게 될 것이다. 이는 당신이 이후 더 많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최고의 디딤돌이 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가장 쉽게 정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하루에 한 번 하는 것이다. 이 작은 시작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그로 인해 당신은 팔굽혀펴기를 한 번 하는데 편안함을 느낄 뿐 아니라 팔굽혀펴기라는 행위와 이를 매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앞으로 횟수를 늘려가는 것도 식은 죽 먹기다. 정말이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 최소 몇 번은 목표한 횟수 이상을 추가로 하게 되어 있다. 물리학 법칙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뉴턴 제1법칙을 살펴보자. 1. 멈춰있는 물체는 외부에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멈춰 있다. 2. 움직이는 물체는 외부에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움직인다. 연관성을 알겠는가? 일단 첫 걸음만 떼면 당신은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물체가 된다. 당신도 나처럼 그리고 뉴턴의 법칙처럼 일단 시작만 하면 꾸준히 하는 것만큼이나 중간에 멈추는 것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게다가 자신이 뭔가 행동하고 있음을 지켜보는 것만큼 동기와 의욕이 샘솟는 일도 없다. 이런 효과들이 합쳐지면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진다. 새로운 작은 걸음 플러스 원하는 행동은 더 나아갈 확률의 증대. 거부감의 장벽을 넘어서는 작은 도약.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흔하게 느끼는 거부감의 두 가지 유형, 즉 정신적 거부감과 신체적 거부감을 다룰 것이다. 우리는 동기만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부감을 극복할 수 없다. 동기는 가끔씩 쓸 수 있는 해결책에 불과하다. 동기를 잘 설명해주는 슬로건이 있다면 아마 코미디 영화 앵커맨에 나온 다음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대사일 것이다. 100% 중 60%는 100% 효과가 있지.
하지만 문제는 동기뿐만이 아니다. 의지력도 계획성 없이 써버리면 똑같이 효과가 떨어진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똑똑하게 관리해야 하듯이 자기 개발의 열쇠는 의지력을 똑똑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 우리는 매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스포츠 스타 선수들이 순식간에 알거지 신세로 전락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한다. 반면에 적은 월급을 받으며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현명하게 돈을 관리해서 억대 부자가 되는 모습도 보곤 한다. 습관을 형성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행동 전략을 미리 수립하지 않으면 효과도 없는 의지력과 동기 전략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만다. 지금부터는 작은 습관이 어떻게 정신적, 신체적 장벽을 극복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대부분 운동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감안해 여기서는 운동과 관련된 작은 습관을 들이는 과정을 예로 들었다. 시나리오 1. 운동할 기운은 있지만 하고 싶지 않다. 정신적 장애물. 동기부여 전략은 다루지 않을 것이므로 여기서는 의지력만을 이야기하겠다. 하지만 정해놓은 긴 시간 동안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대신 팔굽혀펴기 한 번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스스로 말해야 한다. 이것은 필수다. 이 시나리오에서 당신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큰일도 아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하고 나면 대체로 더 하고 싶은 동기가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 시나리오에서 당신은 지금 당장 운동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는 운동을 꾸준히 하며 살기를 원한다. 지금 당장의 기분과 삶의 가치관이 다른 데서 오는 갈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목표한 대로 팔굽혀펴기를 한 번 한다면 때때로 운동을 하며 살고 싶다는 전반적인 가치관에서 긍정적 자극을 받을 것이고 이를 통해 당신이 이전에 느꼈던 망설임을 없앨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저 내가 처음 했던 팔굽혀펴기 1회에 도전해서 그랬듯이 운동 중간에 아주 작은 목표를 몇 가지 더 세우면 된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달래가며 운동을 하다 보면 당신의 정신은 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차차 그에 적응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장기적인 건강이라는 목표에 점점 더 다가가고 싶어질 것이다. 앞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의 어려움에 대한 과대평가가 의지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한심할 정도로 작게 시작하면, 즉 작은 습관으로 시작하면 이 과대평가된 어려움과 의지력 비용이 대폭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첫걸음을 내디디면 뇌는 무척 괴로울 거야 라는 선입견 가득하고 나태한 생각 대신 정해진 운동량을 모두 채웠을 때 정확히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 계산하게 될 수밖에 없다. 운동을 마친 후 혹은 새로운 경험을 시도한 뒤에 썩 나쁘지 않은데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런 현상에 익숙해진 것이다. 그러면 작게 시작했는데도 의지력이 모자라서 지쳐 쓰러져 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야말로 변화 전략 코치들이 가장 만나고 싶지 않아 하는 상황이다. 아무리 쥐어짜도 에너지라고는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히려 심한 두통이 생기면? 작은 습관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에 만병통치약이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실천을 위한 최고의 전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느 상황에서든 효과가 있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작은 습관이다. 시나리오 2. 너무 피곤해서 운동을 못하겠다. 신체적 장애물. 피곤해지는 것을 우리는 신체적 장애물로 여기지만 이는 동시에 정신적 장애물도 될 수 있다. 기운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의욕이 전혀 없다는 뜻도 되기 때문이다. 나 역시 작은 습관을 통해 이와 똑같은 시나리오를 무수히 많이 극복했다. 예를 들면 나는 이 책의 내용 중 5쪽 이상을 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 썼다. 두통이 오면 단순히 머리만 아프고 끝날까?
그렇지 않다. 나 같은 경우에는 피곤하기도 했지만 그저 자고만 싶었다. 글을 쓰겠다는 의욕은 전혀 없었고 기운도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하루의 목표인 두세 줄은 어떻게든 쓰고 말았다. 여러 면에서 볼 때 팔굽혀펴기를 한 번만 하는 것은 오히려 한 번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생각해보자. 팔굽혀펴기 한 번이라는 자신을 향한 도전은 너무나도 쉬운 나머지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된다. 지금 기운이라고는 하나도 없지만 힘내.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정말 한심할 정도로 쉬운 작은 습관의 요구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자기 자신에게 계속 상기시켜야 한다. 내가 두통에 시달리면서도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작게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처음 내 기분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예전에는 극심한 두통이라는 정말 좋은 핑계가 있는 상황에서 글을 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여느 때 같았으면 그쯤에서 고민을 그만두고 나중에 꼭 하겠다라고 미루고 말았을 것이다. 포기하기에 정말 완벽한 조건 아닌가? 머리가 아프고 밤이 늦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피곤한 상태다. 그 순간에는 방 안의 아늑한 침대가 나를 향해 달콤한 유혹의 말을 건네는 것 같았다. 네가 잠든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 스티븐? 침대가 섹시한 목소리로 날 불렀다. 동태눈처럼 흐려진 내 눈동자는 군침을 흘리면서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을 바라보았다. 금방 갈게, 자기야. 나는 나도 모르게 대답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목표로 했던 작은 습관은 너무나도 쉬웠기에 1분만 시간을 내서 후다닥 끝내고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후 벌어진 일은 놀라웠다. 난 두세 줄이 아닌 2장을 쓰고야 말았다.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작은 습관이라는 이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또다시 깨닫게 되었다. 작은 습관을 적용하면 자신이 마치 질주하는 급행열차, 누구도 감히 멈출 수 없을 정도로 폭주하는 열차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왜 작은 습관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습관을 심어줄 수 있는 훌륭한 전략이라고 말하는지 알겠는가? 도저히 목표를 실천할 만한 상황이 아닐 때에도 의지력이 정말로 형편없는 나 같은 사람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전략이다. 또한 이 전략은 내 경험뿐 아니라 의지력에 과하게 기반을 두고 있다. 작은 습관은 최소한의 의지력을 발휘해 최대한의 가속도를 얻도록 만들어져 있다. 정말이지 완벽한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작은 습관은 그 누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당신은 바쁘게 사는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에 파묻혀 도무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기분을 자주 느끼는가? 당신의 삶에 적용할 전략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그것이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신의 삶에 잘 들어맞느냐다. 습관을 다루는 많은 책들이 한 번에 한 가지 습관을 기르는 데 집중하라고 권한다. 물론 옳은 말이다. 제한된 우리의 의지력은 한 번에 많은 습관을 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체 누가 오직 한 분야에만 6개월씩 투자하면서 그 외 다른 분야는 깡그리 무시하고 싶겠는가? 습관은 무척 중요하다. 그래서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몸매를 가꾸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은데 글쓰기에만 집중하기도 벅 답답한 일일 것이다. 현재 초점을 맞춰야 할 분야와 그와 똑같이 개발하고 싶은 다른 분야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집중력을 잃고 탈선하기 쉽다. 이 부분은 그동안 해결책이라곤 존재하지 않았던 거의 무시당하기만 했던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이젠 다르다. 작은 습관은 너무나 사소하고 의지력도 거의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가지 습관을 기를 수 있다. 그렇다.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여러 가지 작은 습관을 성공시킬 수 있다.
이 작은 습관을 하루의 기초가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보자.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모두 합쳐봐야 단 몇 분이면 끝날 일들이다. 그 일을 마친 다음에는 무엇이든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된다. 목표를 초과 달성하든 다른 일을 하든 그것은 상관없다. 작은 습관은 매우 유동적이어서 현재 당신의 삶의 방식에 무리 없이 맞춰 끼워 넣을 수 있다. 비유하자면 이미 용접되어 굳게 닫힌 문을 뜯어 열 수 있는 지렛대나 마찬가지다. 아주 작은 힘을 들여 당신의 삶에서 아주 크고 멋진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습관의 재발견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2014년 우리나라에서 초판 발행되었는데요. 습관을 들이는 자기 개발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로 사랑받고 있는 책입니다. 이제 2021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에게 2021년은 어떤 한 해였나요? 그리고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 원하는 일,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떤 계획들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책 속의 저자의 인용에 따르면 새해 목표를 이룰 확률은 아쉽게도 8% 정도라고 하는데요. 저자는 그만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에 대해 과대평가한 상태로 계획을 세우고 커다란 목표에 실행을 이어나가지 못하다가 결국 해내지 못했다는 좌절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패턴은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사람들의 동기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이 틀린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해 목표를 세울 때에도 하루에 운동 30분 하기,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처럼 심리적 저항이 느껴지는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저자는 그러지 말고 하루에 팔굽혀펴기 한 번처럼 정말 작고도 작아서 한심하게 느껴지는 목표를 세워 매일 실천해 나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루에 한 번 팔굽혀펴기, 하루에 두세 줄 글쓰기처럼 작은 목표를 세워 매일 실행하다 보면 목표보다는 더 많이 하는 날이 많아지고 점차 작은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 둘 또는 그 이상의 분야로 늘려가는 일도 가능해지며 점차 나도 해내고 있다는 자신감이 성장하게 되고 어느새 하루에 1시간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는 내면의 근력을 가질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하나의 작은 습관을 들이는 것으로 시작해 심리적, 신체적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저자는 강조합니다. 어떤 분야든 어떤 계획이든 새해 계획은 이 작디 작은 목표를 세워 실행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하루에 스쿼트 1번 하기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